6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시위에서 증오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한 사진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들의 캘리포니아주 이 구호기금 신청이 한창인데요. 신청을 계획했지만은 아직 안 했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은 자신들이 은퇴할 때면은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 바닥이 나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명 가운데 1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박경영 기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에 앞서서 지금 방금 들어온 브레이킹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이 71년 동안 다저스 구단에서 선수, 감독, 임원으로 일을 했었고, 또 20년 동안 다저스의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2번이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명감독이죠. 이 타밀라 소다 감독이 방금 전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박 기자, 이 먼저 연방의회 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했던 지난 6일 LA 다운타운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시위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가 열리는데 맞춰서 개최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열렸는데요. 네. Stop the Steal이라는 그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위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어허. 나중에는 반 트럼프 측 시위대도 몰려들었고 이후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벌인 시위 현장을 한 흑인 여성이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네. 올해 25살 벌린다 니보라는 흑인 여성은 시위 현장 인근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시위대들이 소리쳤다고 해요. 지난 대선에서 당신은 누굴 찍었냐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흑인을 비하하는 N-word, 또 욕설인 B-word, All Lives Matter, 그리고 Black Lives Doesn't Matter 등의 그런 문구를 외쳤습니다. 근데 사태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이 흑인 여성 니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소리쳐줬다고 해요. 그 후에 이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니보의 얼굴을 가격했고 그 후 여러 명이 뛰어들어서 함께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묻히지 않고 알려진 것이 당시 상황이 사진으로 찍혔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이 한 프리랜서 사진 기자가 이걸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여배우 제인 린치가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니보를 시위대 수십 명이 에워싸고 있고요. 뭐 밀치고 한 여성이 니보의 가발을 뜯어 벗기고 결국 니보도 저항하면서 시위대를 향해서 손을 뻗고 뭐 이런 네.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더 파장을 키운 사진은 따로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사진 중에 건장한 체격의 한 백인 남성이 이 흑인 여성 니보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습니다. 두 팔로 니보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이 니보 얼굴에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다른 일은 니보를 때리고 그래서 니보는 막 괴로워하고 이런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네티즌 수사대가 이 니보를 감싸고 있는 이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많은 네티즌들이 트윗을 통해 그 남성에 관해서 적었는데요. 그 남성은 사우스랜드 토요타 딜러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파악됐고요. 네. 토요타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사진들에서 포착된 행동들은 토요타가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토요타 딜러십들은 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독립체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사진 속 남성은 더 이상 이 토요타 딜러십 어디에도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은 이 남성이 한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데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니보를 감싸는 뒤에서 감싸안고 있던 이 남성은 사실은 니보를 도와줬던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이건 이제 니보가 논란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이 남성이 니보 뒤에 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고 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까 뭘 하려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뒤에서 꽉 잡아준 거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와서 뭐 페퍼 스프레이 뿌리고 때리고 이러긴 했지만 니보는 그 뒤에 남성이 자신을 구조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히려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증오 범죄 관련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었나요? 지난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이 모두 6명이었는데요. 근데 증오 범죄나 이런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LAPD는 이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사를 벌여서 연관된 이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니보가 LAPD에 이 증오 범죄 신고를 했고요.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캘리포니아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들의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대 25,000달러까지 보조금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몰 비즈니스들, 종교 시설은 제외한 비영리 단체 여기서 네, 신청해서 네. 받을 수 있고요. 자격이 되는 곳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신청을 하고 있고 보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조금 신청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 수 있는 만큼 LA 한인 사회에서 그동안 이 팬데믹 기간 관련 신청을 많이 도와줘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6일, 7일 약 200명의 한인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이 대기 순서가 많아지다 보면 자신의 차에 가서 대기하라고 하고 본인 순서가 되면 전화해서 이제 한인의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인회에서 지금까지 도와준 200명을 보면 식당, 미용실, 화장품 가게, 또 한의원, 우버 운전사, 학원, 꽃가게 등등 네. 정말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만일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LA 한인회에서 이번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한인 사회에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번 보조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네. 1차는 서류 신청으로 개인정보, 회사정보, 비즈니스 카테고리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럼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48시간 안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2차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여받은 아이디, 패스워드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신청자 아이디, 비즈니스 라이센스, 2019 또는 2018년도 세금 보고 서류, 어플리케이션 서티피케이션의 그런 총 4가지 서류를 업로드해서 은행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그렇죠.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엇보다 비즈니스 거래 은행 링크, 계좌 연동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하고요. 네. 때문에 일일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집어넣고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뭐 현재 1차 신청 후에 48시간에 2차 서류 업로드 관련 이메일 발송, 해당 웹사이트 로그인, 2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최대 25,000달러의 보조금은 받을 만한 그런 액수네요. 그럼요. 네. 고생이 좀 되시더라도 꼭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1월 13일까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다 1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완료돼야만 합니다. 네네. 즉 1월 13일까지 1차 접수만 해선 안 되고요. 2차 서류 업로드까지 다 맞춰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청 시간이 조금은 빠듯한데요. 빠듯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신청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못했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소셜 세큐리티 연금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미래에는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나중에 리타이어 한 다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노스웨스턴 뮤추얼에서 이걸 조사해 봤는데요. 네. 4명 가운데 1명꼴은 자신이 은퇴할 때쯤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서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사에서 젊은 층,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인데요. 네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주민들이고요. 네. 이들은 26%만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밖에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1997년 이후에 태어난 G세대의 경우 23%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또 팬데믹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는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 5명 가운데 1명꼴은 은퇴 시기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늦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답한 세대는 X세대인데요. 네. 25%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은퇴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은 의외로 가장 어린 G세대였습니다. 22%가 팬데믹 때문에 은퇴를 늦게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 후에는 밀레니얼 세대 19%, 베이비부머 세대 14% 순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은 사실 그동안에 항상 2035년이나 36년도 경에는 이게 거의 바닥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불과 15년 정도 후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 한쪽에서는 또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수령액이 좀 줄어들 것이다. 뭐 75에서 80% 선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 소셜 세큐리티를 그동안에 젊었을 때 계속해서 자기가 페이롤 텍스 낼 때 내고 있다가 내가 받을 만할 때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거 폭동 나지 않겠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는 그런 대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 기다려 봐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젊은 층인 저로서는 그러니까 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네. 좀 줄어든 연금을 받을 수 네, 있다고 네. 생각하고 은퇴 자금을 좀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